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Spectral Normalization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ICLR 2018년 올해 오랄 톡으로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레이팅이 888로 상당히 높고 이한구 펠로우님께서 이제 마치 무슨 원조 할머니가 보장하는 이런 느낌으로 트위터를 다음과 같이 했었죠. 그래서 뭐 말하기로는 그 전까지는 사실 임시넷에서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잘 하나의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로 그 잘 제너레이트 하는 녀석을 보기는 어려웠는데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을 붙인 이 SN간이라고 불리는 얘는 좀 잘 하더라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줄 정도로 조금 나왔을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잘된 그 GAN이라서 센세이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이 태클하고자 하는 프로블럼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JN이 학습이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instability of its training을 좀 태클해 보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보겠다고 방법을 얘기를 했냐면 GAN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GAN이 일단 퍼포먼스가 잘 나오려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좋은 함수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이 학습이 상당히 언스테이블해서 얘를 스테이블라이즈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안하겠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그 노멀라이제이션 새로운 방법이다. 근데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뭐 배치놈까지 같이 샘플 와이즈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웨이트, 그 우리가 학습하는 파라메트릭 웨이트 그 스페이스를 노멀라이즈하는 이런 녀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얘네가 주장하는 이런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의 좋은 프로퍼티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립시츠 컨스턴트를 갖다 제약하는 식의 어떤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해준 역할이 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하는 함수의 립시츠 컨스트레인트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스테이블라이즈 하는데 어, 여기서 제약하는 이 립시츠 컨스턴트라는 게 유일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이 스펙트럴 노멀리제이션이라는 방식에 심지어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한 개밖에 없는데도 그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방식이 상당히 컴퓨테이셔널리 코스트한 것도 되게 적고 그 원래 있던 기존의 방식에 아주 적은 그냥 쉬운 임플레멘테이션만으로도 이걸 덧붙이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JN이 어렵다는 걸 이제 태클했으니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첫 번째 식이 그냥 스탠다드 포뮬레이션 오브 JN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그, 그 함수이고 얘를 갖다 민맥스 이제 프로블럼 풀게 되는데 얘를 잘 보시면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간에서 얘기했듯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하게 예를 들어 픽스된 제너레이터에서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음과 같이 분수꼴 형태로 나타낸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얘를 어떤 f라는 함수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함수가 f라는 그 옵티멀한 함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f가 이렇게 그 fx가 로그 q 데이터 마이너스 로그 pg라는 함수이고 시그모이드라고 해서 마지막에 원래 1, 0을 내뱉죠. 그 1, 0을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분수꼴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f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요거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옵티멀한 형태를 다음과 같은 f 그 형태 꼴에 f로 맞춰 넣으려다 보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지금 예를 들어 이 옆에 있는 f 정의를 갖다 넣어서 풀면은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멀 이 분수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 할 때는 f가 이런 꼴이어야 되는데 이 f가 뭐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짓, 그 시그모이드를 통과하기 전에 그 모든 함수를 갖다가 f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만약 제대로 된 옵티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함수로 수렴했다면 다음과 같은 꼴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얘를 인풋에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받는 게 결국 그 제너레이트 됐거나 혹은 데이터의 샘플인데 그 인풋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 바로 여기 있는 걸 로그 함수를 그냥 그 미분한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로그 함수가
이렇게 미분되어 있는 거에서 보시면 데이터로도 미분이 돼야 되고, 제너레이터 함수에 대해 어떤 이 미분 그레디언트 값에 어떤 제약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너가 학습할 수 있는 함수에, 는 옵티멀 할 때는 이런 형태의 지금 그레디언트를 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좀 디스크리미너가 배우는 함수에 어떤 제약을 가해주면 좀 더 좋은 함수를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 것이 뭐냐면은, W간에서는 이걸 어떻게 태클하냐면, 어, 다음과 같이 웨이트 클리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함수가 학습 디스크리미너가 예를 들어 W간에서 이제 태클한 거는, 어, 그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고차원에 가면은, 그 고차원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항상 어떤 perfectly 이 두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모델 디스트리뷰션의 둘 간의 사이를 항상 가릴 수 있는,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디스크리미터가 항상 존재한다는 걸 이제 보이고, 이제 그게 트리비얼한 별로 좋지 않은 디스크리미터가 학습이 돼버리면은 그 제너레이터가 더 이상 학습하기를 멈춰버리는데,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뭐 W간에서 이제 제안한 게, 이런 그렇다면은 좋은 함수를 스페이스, 그러니까 함수 스페이스 좀 제약을 걸어야겠다. 그냥 막 디스크리미터 아무거나 함수를 학습할 수 없게 그 립시츠 컨스트레인트라는 걸 걸어서 좀 좋은 함수를 학습시키게 해야겠다는 게 뭐 요 정도 밑에 있는 거에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립시츠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함수의 그 미분 값이 어떤 특정한 것 이상으로 이제 그 폭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바운드 안에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립시츠 K라고 그러면 여기가 K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익스플리시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뭐 함부로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X랑 X 프라임,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혹은 그 제너레이티드 샘플, 그러니까 샘플들에 대해서 이게 만족시키도록 립시츠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약간 우회해서 프랙티컬 방식으로 처음에 W가는 웨이트 클리핑이라는 방식을 쓰죠. 내가 학습한 파라미터의 함수의 파라미터가 뭐 웨이트가 어떤 값 이상으로 별로 그 커지지 않게 만들면은, 막아놓으면은 그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최소한 막 이렇게 값들이 폭발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 W간에서 꽤 그게 잘 워킹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W간 GP라고 해서 제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온 그 후에 후속으로 나온 improvement of W간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웨이트 클리핑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학습시킨 웨이트들을 그냥 값들을 플롯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대로. 그러니까 함수가 뭐 좀 좋은 함수가 학습된다기보다는 간신히 그냥 딱 그 바운더리에 막아가지고 그 폭발하는 것만 막아내기 급급하도록 이 그 컨스트레인트가 걸고 있다는, 이제 웨이트 클리핑이 그렇게 제대로 정말 그렇게 립시치 컨스트레인트를 잘 제약해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레디언트 페널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예를 들어 제너레이티드 모델의 그 스페이스 그 디스트리뷰션과 거기서 샘플 하나 뽑고, 원래 리얼 데이터에서의 데이터 샘플 하나 뽑아가지고 그 중간 사이에 하나 값을 딱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걔네 사이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하나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넣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에 대해서 최소한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적어줬으니까, 웨이트 클리핑 하는 방식보다는 정말로 그레디언트를 좀 이렇게 제약을 거니까, 원래 일시치 컨스트레인트를 갖다가 그 건 목적에 좀 맞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추가돼서 좀 더 학습이 안정화됐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두 가지 방식 다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결국에 얘네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그 결국에 샘플을 갖다가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포트,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실제로 내뱉는 서포트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가 존재하는 딱 거기서만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걸리고, 예, 포인트와이즈 레귤라이제이션이 걸리고, 그 나머지 정말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그 함수 공간 전체에 대해서 그 제약을 잘 걸어주고 싶은 건데, 이 포인트와이즈로만 걸리고 제대로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함수 공간을 잘 제약을 걸 것이냐, 이제 얘기를 이 친구들이 하는데, 그게 바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선형대수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매트릭스 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살짝 하면 매트릭스 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걔 P놈은 그 다음과 같이 뭐 어떤 임의의 X 그 벡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하는 그 AX의 P놈을 X의 P놈으로 나눴을 때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X에 대해서든 그게 이제 P놈, 매트릭스 P놈이라는 정의가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의 그냥 이게 매트릭스에서의 놈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P가 2일 때는 특히 스펙트럴 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걔는 이제 A의 싱귤러 밸류의 맥스 값, 라지스트 싱귤러 밸류 값이랑 이퀄 하더라라는 걸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왜 스펙트럴 놈이 라지스트 싱귤러 밸류가 같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좀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냥 매트릭스 놈이란 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면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보면은 처음에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리시츠 컨스턴트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f라는 함수에 어떤 제약을 걸고 싶은데 그게 리시츠 컨스턴트를 제약을 걸고 싶고 그러면은 그거의 녀석을 그 리시츠 컨스턴트를 제약을 어떻게 걸 것이냐 그것을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g라는 함수가 이렇게 hin에서 hout으로 연결해주는 in에서 hidden out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함수일 때 그 함수의 립시츠 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립시츠 놈이란 거는 립시츠가 아까 전에 정의가 컨스턴트가 뭐였냐면은 맥시멈 값이었죠.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g의 그레디언트에 여기서 아까 전에 그 함수에서 보시면 정의가 여기가 L2 놈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L2 놈. 그럼 아까 매트릭스 놈에서 L2는 뭐였죠? 스펙트럴 놈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시그마가 지금 스펙트럴 놈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맥스 값.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스펙트럴 놈의 맥스 값이 립시츠 놈의 그냥 이건 정의를 그대로 그냥 수식으로 열심히 쓴 겁니다. 그래서 수식의 스펙트럴 놈의 정의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매트릭스 놈 그냥 그대로 또 한 번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어떤 함수의 립시츠 놈은 다음과 같이 그냥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GH가 어떤 리니어 레이어, 그러니까 뭐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매트릭스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H 인풋에 대해서 W 곱해지는 애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미분을 H에 대해서 인풋에 미분하면은 W죠. 그러니까 W의 스펙트럴 놈의 그 맥스 값인데 이거는 H에 대해서 맥스 값인데 이건 그냥 원래 정의대로 스펙트럴 놈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W 스펙트럴 놈이라는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액티베이션 펑션들 같은 경우는 립시츠 함수의 그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미분의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렐루나 뭐 리키렐루나 뭐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최대값이 1이고, 나머지 뭐 타니치나 뭐 시그모이드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그 어떤 립시츠 컨스턴트 K로 그 바운드 되는 애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렐루 같은 걸 썼다고 생각하면 1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단순히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퍼 바운딩이 이렇게 되죠. 두 개 이제 컴포지션 된 거에 어퍼 바운드는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곱한 게 되고 그러면 이걸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배우는 전체 뉴럴 네트워크가 배운 전체 함수 f의 립시츠는 다음과 같이 어퍼 바운딩이 되는데 어, 뭐 0에서 가는 것들 이제 지금 이 이니퀄리티 수식을 그냥 갖다 다 껴는 거죠.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럼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다 1이 되고 웨이트에 대한 애들만 지금 이렇게 립시츠로 다 바운딩이 되면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퍼 바운드가 사실 아까 전에 그러면 요게 뭐였죠? 요게 이제 W들였죠. 리니어 레이어로 지금 표현을 한 거니까 풀리 커넥티드 같이. 그러면 이렇게 7의 마지막 그 이퀄리티가 성립이 해서 FL 립시츠 값은 그러니까 만약 내가 배우는 함수에 그 뉴럴 네트워크 배우는 함수 f의 립시츠 값을 바운드로 주고 싶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각 레이어에 있는 이 W들의 이 스펙트럴 놈을 갖다가 어떻게 잘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각각의 이 W들의 스펙트럴 놈을 갖다가 각각 레이어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그럼 최대값이 지금 1로 다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럼 노멀라이제이션 각 레이어 대해서 이 스펙트럴 놈 값이 지금 노멀라이즈 돼버려 놓고선 여기다가 다 곱하면 다 1의 곱들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f의 립시츠가 bounded from above by 1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나요?
별다른 게 없으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해주고자 하는 거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배우는 이 W들 그 웨이트들을 다 이런 W의 스펙트럴 놈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다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얘가 해주는 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내가 배우는 전체 그 뉴럴 네트워크 함수의 리시츠 컨스턴트를 갖다가 1로 바운디드 어버브를 해주는 거랑 똑같은 제약을 주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원하던 거를 정말 약간 인 프린시플 좀 이제 휴리스틱하게 막 웨이트를 클리핑 한다던가 아니면 점 하나를 굳이 구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미분을 그거에 대해서만 샘플에서만 딱 하나에 대해서만 그래드 계산해가지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전체 함수 전체 공간에 대해서 잘 그 바운드를 이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네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미분이 뭐냐면 WSNW라는 게 지금 요걸 말하는 거고 얘 미분해보면 그냥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1이고 미분해보시면 요거 하나 남고 지금 1이니까 지금 이게 엘레멘트 와이즈 값이 됐고요. 그럼 각각 값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번에는 이것도 저 W에 대한 식이니까 얘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 미분식들이 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냥 쭉 풀리는데요. 요걸 그냥 W에서 미분하면 그냥 당연히 요 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 이제 얻으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이걸 이제 사용해서 다음 식들을 이제 그 전개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식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건데요. W에 대해서 얘네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서 이렇게 스펙트럴 노멀라이즈 해주면 어떤 그 그레디언트에 어떤 효과를 주냐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건데 이 밸류를 W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 체인 룰에 의해서 먼저 W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이거 위아래 이렇게 없으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델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H는 W에 대한 게 아닌가 밖으로 빼면 그냥 이것도 동치인 얘기입니다. 이 델타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애를 델타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앞에 10번식으로 되어 있는 애죠. 10번을 앞에다가 델타, 뒤에다가 H 곱하면은 짠 하고 요 식이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엘레멘트 Y즈였고 이 expectation이 나온 이유는 지금 전체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니 배치. 한 개 배치에 하나만 그 샘플이 들어갈 때면 이거 무시하고 생각하시면 앞에 엘레멘트 Y즈로 델타 H 곱해지고 여기 안에 델타 H 이렇게 델타 H 여기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 별표된 것과 10번을 갖다 잘 조합하면 11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애를 갖다가 람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는 해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 델타가 지금 여기 이 시그마 W라는 게 그 노멀라이제이션 놈 값이었죠. 놈 값을 갖다 다시 여기에다 곱해주면 원래 W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텀은 그냥 원래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있던 텀입니다. 그 미분했을 때 이 그레디언트는 항상 원래 있었을 거예요. 계산하면. 요게 추가된 텀인데요. 이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 때문에 추가된 텀인데 얘를 잘 보면 그 원래 그레디언트가 가는 방향에 그레디언트 크기를 갖다 빼줍니다. 이게 만약 포지티브면. 근데 람다가 포지티브인다는 건 뭔 얘기냐면 이 델타랑 현재 WSNH 그러니까 현재 인풋의 현재 아웃풋과 델타 그 현재 그레디언트의 그 방향이 정확히 일치할 때는 이게 포지티브죠. 그러면은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방향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현재 가고 있는 그레디언트 방향 외에도 애만 계속 집중해가지고 한 그 디렉션으로만 그 지금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주지 말고 학습을 업데이트하지 말고 같으면은 지금 그레디언트 작아지니까 그 전에 있던 거랑 좀 달라지게 그레디언트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그, 어, 그 observe를 할 수 있게 약간 페널티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보시면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노멀라이제이션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의 특징이 약간 더 드러나는데요.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란 테크닉이 있었죠.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것도 킹마느님이 같이 하신 건데 그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가 W가 있었으면은 각각의 컬럼 W의 컬럼들을 컬럼의 L2놈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얘네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원래는 그냥 굳이 이런 그 제약을 걸고 싶었던 건 아니라 그냥 웨이트 노멀라이즈 해주면 제너럴라이즈는 효과가 좋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 지금 여기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추가적으로 원치 않는 제약 쪽에 추가적으로 붙는다는 건 분석을 얘들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싱글러 밸류들 제곱들의 합이 어떤 컨스턴트로 이렇게 정확히 썸이 컨스턴트로 이렇게 제약이 된다는 조건이 걸어진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보면은 이 싱글러 밸류 어떤 매트릭스의 싱글러 밸류들의 제곱의 합은 이걸 그 매트릭스의 그 W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를 한 것과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알려져 있는 정의입니다. 선형대수에서. 예를 들어 그 어떤 임의의 그 매트릭스의 그 싱글러 밸류들의 합은 다음과 같이 그냥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 증명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찾아보시면 보통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정의를 잘 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그 컬럼에 대해서 L2를 나눠준 거라 그랬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주면은 얘네를 갖다가 그 계산을 해보면은 다 합쳐봤자 1이겠죠? 그죠? 유닛,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 1, 1, 1 이런 애들이 다 더해져가지고 엘레멘트 와이즈를 더해져서 곱한 걸 보면 D0. 여기 D 아웃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 웨이트 값에 그 그러니까 컬럼 방향, 로우 방향 디멘전 중에 짧은 방향의 그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개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리스트릭션이 생긴다는 건 이제 이해를 했죠.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원치 않게도 그 어떤 웨이트가 그의 싱글러 밸류들의 썸이 어떤 컨스턴트로 딱 떨어지게 제약이 걸어집니다. 근데 이 제약이 걸어지면은 다음과 같이 그 학습하는 W들의 그 랭크가 1이 되게 되는 그런 또 제약이 같이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under this restriction, the norm 이게 fixed unit H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H가 예를 들어 유닛 벡터 H인데요. 이랬을 때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W를 갖다 구하라는 문제랑 같아지는데 이 맥시마이즈가 왜 되냐? 지금 여기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앞에 매트릭스 놈을 잠깐 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 1이면 요거 사라지는 이렇게 생긴 애가 되죠? 위에만 있는. 그래서 결국 해주는 게 지금 이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 결국 해주는 게 립시츠를 얘도 립시츠 컨스트레인트를 어느 정도 걸어주는 건데 이 걸어주려고 해서 보면 이제 놈을 계산을 해서 봐야 되죠. 그럼 놈을 계산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도 이게 H가 고정돼 있을 때, 인풋이 고정돼 있을 때, 이 맥스 값, 그냥 매트릭스 놈을 계산하니까 맥스 값 정의해서 계산해서 그걸 만족하는 W는, 항상 랭크가 1인 겁니다. 그것 값을 이렇게 가지는. 왜냐? 이 H에 고정돼 있을 때 W에 이제 이렇게 곱해진 거에 놈의 최대값을 생각을 잘 해보면 W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뭘 해주는 거냐면 이게 회전 행렬에다가 싱귤러 벡터 방향으로 어떤 프로젝션을 가해주고 어떤 인풋을 갖다가 싱귤러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 해주고 그 싱귤러 밸류 값으로 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 다시 싱귤러 벡터 앞에 레프트 싱귤러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해주는 회전 행렬 플러스 어떤 스케일링 해주는 애거든요. 그런데 H가 고정돼 있는데 그거를 놈을 최대로 만들어 주려는 어떤 프로젝션을 하는데 그 최대로 그 값을 만들어 주는 애들은 그 프로젝트된 그 벡터의 크기를 최대로 만들어 주려면 W가 변할 수 있으면 한쪽 그냥 벡터 방향이 완전히 H랑 일치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쪽 가장 큰 그 싱글러 밸류 벡터 방향을 H로 하나로 넘어지고 나머지 다 0으로 해버린 프로젝션에다가 그거 만들어주는데 하필이면은 그 썸이 D0 이 값이라는 게 이제 가해져 있으니까 이 값을 루트 D0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R2 놈이. 이건 제곱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싱글러 밸류 값이 하나란 얘기는 이 웨이트의 그 랭크가 1이라는 얘기랑도 같습니다. 왜냐면 남은 싱글러 벡터이 다 0이고 그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그 다 프로젝션을 시켜버렸으니까요. 벡터 하나로만 표현되는 스페이스에. 근데 이게 해주는 걸 임플리케이션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내가 파라메트릭 함수를 학습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랭크가 1이 되도록 강제가 주어져 있더라.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 이퀄 내가 학습하는 함수의 랭크가 1이 되도록 강제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거랑 같다는 걸 이제 분석을 해서 보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인풋이 뭐가 들어오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배우는 그 파라메트릭 펑션은 한쪽 랭크가 1이 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싱귤러 벡터 방향 가지고만 이 인풋이,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으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인지 원래 리얼 데이터 샘플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처 벡터 한 방향 가지고 그걸 구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얘가 센시티브해지는 거죠. 그 충분한 정보를 제대로 다 이용을 못하고 그 한쪽 방향으로만 무조건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 프로젝트 된 방향 하나 가지고 얘가 이제 젖지를 해야 돼요. 얘가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 너무 쓸데없이 강한 제약을 거는 것과 동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제약을 전혀 가하지 않고 어떤 값이 굳이 이렇게 D0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 라지스트 싱글러 밸류가 1이 되도록 그냥 나눠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값이 꼭 합이 이렇게 D0가 되는 그런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제약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방향의 싱글러 벡터들을 갖다 방향으로 그 프로젝션 시키는 웨이트를 학습시킬 여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보다 훨씬 더 낫더라라는 얘기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로 orthonormal regularization 그럼 비슷하지 않냐. 왜냐? orthonormal regularization 한다는 거는 W transport W가 그 각각의 그러니까 그 싱글러 벡터가 다 완전히 orthonormal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직각 직교를 이루었고 유닛 벡터 크기라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이렇게 regularization을 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스펙트럴 그러니까 SVD 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그 모든 싱글러 밸류가 1입니다. 값이 1이 되도록 그냥 어떤 싱귤러 밸류 값들이 SVD를 해보면 원래 값들이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인벨롭이 생기잖아요. 근데 올소 노멀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면은 그 W들이 그냥 인벨롭 그 형태가 스펙트럼의 형태가 다 무시된 채로 무조건 다 1로 올려버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싱귤러 벡터 방향이 있을 텐데 싱귤러 밸류 값이 작은 그런 애들도 굳이 1로 이렇게 크기를 올려버림으로써 스케일 값을 필요 없는 정보, 그냥 쓸데없는 노이즈 같은 애들로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좋다는 거죠. 그 스펙트럼을 망가뜨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orthonormal regularization destroys the information about the spectru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페널티랑도 비교를 하는데 그레디언트 페널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레디언트 페널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점 하나 샘플을 갖다가 두 개를 찍어서 중간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일부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죠. 근데 이게 각 미니 배치에 대해서 또 이런 짓을 계속 여러 번 샘플링 해가지고 또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일단은 각 서포트에 대해서만 그 점에서만 이제 계산을 그레디언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휴리스틱하기도 하고 그 서포트 주변에서만 제약을 가는 걸 뿐더러 컴퓨테이셔널이 약간 더 헤비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다 이론적인 얘기였고 결과를 좀 보시면은 그래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좋은 함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즉 좋은 함수란 여기서 립시츠 컨스턴트 관점에서 제약이 함수 공간이 제약이 잘 된 애를 갖다가 학습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이쁘게 잘 걸어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키텍처나 혹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 뭐 아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되게 그냥 별로 인센시티브한.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이 얘기하기로도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그 디스크리미터가 학습하는 함수나 파라미터가 좀 센시티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충분히 다른 인포메이션들, 다른 스펙트럼들도 고려해서 지금 디스크리미터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때문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시티브하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웨이트 클리핑이나 간 GP나 W 간 GP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오쇼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 다 인셉션 스코어가 이 A, B, C, D, E, F가 각각 다른 셋업인데 하이퍼 파라미터 셋업인데 상관없이 어느 정도씩 다 이렇게 되게 좋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나 아키텍처에 상관없이 잘 그 워킹을 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C410이랑 STL10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또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 증명을 해줘야 되죠. 얘네가 주장한 게 이게 뭐냐면은 인덱스 오브 시그마, 그 싱귤러 밸류 값들인데요. 그러니까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은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다르게 랭크 1인 그 웨이트들로 학습을 안 가도록 잘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레이어 1, 2, 3,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일곱 번째 레이어인데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점차 이렇게 되게 그 랭크가 제일 큰 애가 딱 두드러지게 있죠. 그 시그마 값이 제일 큰 애가 이렇게. 근데
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한 애들은 그 인벨롭이 잘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싱귤러 벡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는 거를 볼 수 있더라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s expected고 또 이제 보여주는 게 also normal regularization 가는 것보다 그 어떤 그 아키텍처,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인센시티브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인셉션 스코어를 보여주고요. 인셉션 스코어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also 이 밑에 X축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게 피처 맵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처 맵을 갖다 이 1위 기준이 하나 자기들 이렇게 기준에서 2배, 4배, 6배, 8배 늘렸을 때, 뭐 반으로 줄였을 때, 뭐 피처 맵 사이즈에 따라서 변화를 막 줘도 아키텍처 변화를 줘도 오스노말은 막 이게 안 좋아지거나 그러는데 뭐 스펙트럴 노멀라이즈 하면은 별 차이 없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인셉션 스코어 꾸준히 좋아진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 상관없이도 스테이블 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 결과입니다.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셋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얘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스펙트럼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리고 고차원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제너레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약간 시오레티컬하게 약간 좀 헤비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논문을 읽으시면 기초적인 그 리니어 알지브라로 아주 좋은 프린시플드 웨이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되게 좋은 메소드인 게 노멀라이제이션,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이게 되게 프랙티컬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랑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잘 되고 센시티브하지 않게 심지어 이 방법에 제가 읽은 논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리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죠. 프린시플드 웨이로. 근데 심지어 그 인투이티브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아이디어가 그 막 엄청 어려운 무슨 통계적인 막 이런 어떤 그 확률론에서 기인한 이런 되게 어려운 수학들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 약간 대학원 과정 수준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학부생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리니어 알지브라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인투이션을 바탕으로 그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임프레시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했고 여기서 이게 프리퍼드 네트워크라고 일본의 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았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그러면 아까 물론 수직 전개는 겐 로스에 대해서 하긴 했지만 굳이 겐이 아니더라도 적용을 이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얘네 말대로라면요. 이 저자들 말대로라면은 그럴 여지가 있죠. 제가 이해하기도 그래야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LSTM 그 트레이닝 할 때 또 예전에 이제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게 트레이닝 할 때 좋은지가 되게 그래서 비슷한 어프로치를 아까 전에 그 오소 노멀라이제이션 뭐 웨이 클리핑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그냥 제 인투이션이 그렇네요. 예. 네, 저도 그래서 되게 제가 ICLR 이번에 듣고 제가 이해한 논문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입니다. 네, 어느 정도 약간 이제도 좀 그나마 될 만한 수준의 이론을 써서 결과가 매우 임프레시브하고, 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인투이션이나 아이디어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리저너블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